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작가 마음따개 이룸 멘토입니다. 네, 여러분 이룸 다이어리 특강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어떻게의 탁월함은 왜를 탐구한 질적 시간에서 온다. 자, 어떻게의 탁월함은 왜를 탐구한 질적 시간에서 온다. 오늘 좀 제목이 조금 길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를 모르면 어떻게 되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라는 것은 CSF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CSF가 뭔가요? Critical Success Factor. 네, 핵심 성공 요소죠. 핵성요입니다. 어떻게를 모르면 결국 산무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빼박 현상이라는 거죠. 세 가지가 없어요. 효과가 없고 결과가 없고 성과가 없는 삶이 됩니다. 산무 현상이죠. 성장은 당연히 국물도 없습니다.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국물도 없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어떻게를 모르면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CSF를 모르는 것,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CSF를 누적학습으로 배워야 되는데요. 자, 일단 효과와 결과와 성과, 이게 조금 같은 뜻인 것 같은데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면서 첫 번째 대지를 좀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효과입니다. 효과는요, 이 효라는 단어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효는 배우다, 본받다, 그리고 나타내다, 명백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을 들여서 이것을 명백하게 하고, 또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좋은 점은 본받고 배우면서 그 대상을 갖고 있는 그 무엇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 효과 있는 상태로 가는 것이죠. 결과는요, 또 원인에 의해서 결말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결자는 이 결의 상태는 맺다, 모으다, 그리고 꾸미다, 묶다, 다지다, 그리고 막다, 바로잡다, 번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인을 모으는 거예요. 자, 원인으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모으고 그 요소들을 연결시키고 하나로 묶어주고 그것을 잘 구성해주고 다져주고 원인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결과가 나타나도록 이 결과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프로세스의 과정을 바로 잡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도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본래가 좀 힘이 들어가고 힘겹고 또 번뇌라는 뜻을 갖고 있듯이 결자가요, 번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과를 내려면. 자, 그리고 성과라는 뜻도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룰 성자잖아요. 그런데 이 이루다, 이루어지다 라는 뜻 외에 갖추어지다, 정리되다, 구비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를 갖춰야 되는 것이죠.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습관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습관들은 추려지고 더 발전적인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안 좋은 습관, 악습관들은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습관이 구비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구비되고 준비되는 이 과정들이 충분하게 시간들이 있을 때, 질적인 시간이 있을 때 당연히 성장이 나타나는 것이지, 뭔가 갖춰지지도 않고 정리되지도 않고 습관이 정말 생기지도 않았는데 무언가 성장을 바란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마인드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성공 요인 CSF, 어떻게를 모르면 산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인생에서 산무 현상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없어집니다. 자, 물론 존재 자체는 소중합니다. 우리 인류는 모두 다 소중합니다. 모두는 다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존재 플러스 실력으로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소중한 존재가 실력을 만났을 때 비로소 가치 있게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와 실력이, 이 존재 플러스 실력이 없게 되면은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결과예요. 홀로서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고, 내가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퓨처셀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퓨처셀프 보면 경기장에 들어가라 이런 챕터가 나오거든요. 결국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한 중심, 정말 내가 부딪히고 깨지는 그런 과정들이 없고는 정말 이게 어렵다는, 성장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죠. 손흥민 아버지의 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 아버지의 영상, 그 어린 초등학생들인가요? 중학생들인가요? 하여튼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습인데, 이 학생들이 전반전을 끝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좀 마음에 들게 플레이하지 못했나봐요. 그런데 이 손흥정 감독님이 이 학생들을 코치하면서, 남자는 뭐? 남자는 자신감!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감 할 때, 그때 나온 것이, 너희가 무언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좋은 좋은 선수가 되고자 한다면 EPL 이거 정말 다 도전할 수 있다. EPL 사실 다 갈 수 있다. 여러분, 너희들이 부딪히고 깨지고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정말 실패도 겪고 성공도 해보고 정말 그 안에서 그 모든 성장에 관련된 경험들을 다 해봤을 때 비로소 성장하게 된다. 이 자신감이 생긴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지면 이게 홀로서기가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존재감이 없어져요. 공동체 안에서 존재감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자존감이 없죠. 자신감이 없죠. 존재감이 없으면 남을 탓하게 되고요. 상황을 탓하게 되고 핑계하고 원망이 많아집니다. 이게 백만장자 시크릿 책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일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백만장자 시크릿, 그러니까 어떤 우리 성공에 어울리는 마인드와 그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무의식이 없어야 되고, 부정적인 무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권하고 있잖아요. 그 책에서. 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야 하냐면 바로 어떻게를 발견할 때까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왜를 만나야 돼요. 어떻게를 발견할 때까지 생각하게 하는 왜를 만나야 된다. 조금 말이 어렵게 됐는데, 어떻게를 발견할 때까지 끊임없이 왜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왜 가치가 있는지, 왜 하면 좋은지, 그게 하고 싶은 건지, 내가 어떻게가 나오게끔,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하는 그 왜라는 존재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 왜를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그 행위를 하는 이유, 그 행위를 하는 원인, 그 행위를 하는 나의 어떤 그 마음,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질적인 시간을 보내줘야 됩니다. 왜를 계속 던짐으로써요. 그 왜를 만남으로써요. 그 왜가 무엇이 될지는 여기서 특정할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왜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질적 탐구의 시간이 되고, 결국 이것을 기록하고 다시 피드백해주고, 이러한 선순환의 사이클을 돌렸을 때에 이 어떻게가 없는 삶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를 계속 연구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왜라는 존재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근원적인 내가 살아갈 이유, 어떤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와 함께 보낸 질적 시간이란, 다시 정리해드리면 극강의 생각력으로 몰입하고 기록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극강의 생각력입니다. 정말 몰입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름 다이어리에 나오는 인생 지도 그리기입니다. 인생 지도 그리기를 통해서 정말 극강의 생각으로 그것을 몰입하고 정말 나다움을 발견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 어떤 행위더라도 이 왜라는 이 존재와의 진한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대상에게 왜를 던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인생이라는 큰 주제를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왜 인생은 가치 있는지, 인생의 본질은 뭔지를 각자가 다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 답이 어디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좀 두 번째로 놓더라도 인생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이 인생이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다면 그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겨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소중히 여겨주시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제 근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다움입니다. 나다운 건 뭔지, 뭘 할 때 가장 나다운지, 즐겁고 평안하고 재밌는 일은 뭔지, 이 나다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가져가셔야 돼요.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하는데 왜 텐션이 나오지 않지? 왜 이것이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지? 그렇다면 어떤 나다움이 작용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왜 사랑인지, 네, 사랑이 정말 어떤 근원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많은 경우 그것이 답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상대방의 이타성을 발휘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께서 훈련해주고 연구해주고 생각해주고 왜를 자꾸 던지는 것이죠. 자, 사랑은 존재의 근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요.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받으면서 자랐어요. 사랑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방임하게 되고 여러분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든 피조물인 사람이 사랑의 원리로 생존하게 되어 있고 숨쉬게 되어 있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성경의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렇게 CSF,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핵심 성공 요인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현되는지, 어떻게 하면 CSF를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에 대한 질적 시간을 충분히 보내줘야 된다. 인생과 나다움과 사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려고 해야 된다. 그럴 때에 여러분만의 어떤 어떻게라는 CSF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름 다이어리 쓰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강의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번 강의에 대한 피드백도 적어주시고, 또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마음따개 이룸 멘토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